경남 진해로 한번 가볼까요? 이분 그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황기철 후보 박근혜에게 세월호 브리핑하면서 이분 리본 마크를 달고 있던 바로 그분이시죠. 이분 억울하게 이제 네. 옷 벗으신 분이잖아요. 네. 지난 4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진행된 18세 이상 남녀 500명. 여기 지금 뭐 전화 면접 방식이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되게 비슷하더만요. 4.4%고 응답률이 22% 정도 되는 바로 훌륭한 여론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 45.9, 미통당 이달곤 후보 38.6. 드디어 역전이 됐네요. 훌륭하다. 아. 그러니까 이 황기철 후보는 저는 실은 문재정부 처음에 탄생했을 때 첫 번째 송영무 장관 아니고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지 않나 그런 많은 생각을,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 진해 출신이기도 하시고 진해에서 그 사관학교 나오고 진해고등학교 사관학교 나왔기 때문에 진해에서만 계속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청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다 진해에서 보내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구조 작전에 갔을 때 그 노란 리본을 우리 세월호 리본을 달고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브리핑했다가 나중에 이제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그치. 나중에 방산비리 혐의로 맞아요. 그 수사를 받고서 실은 이분이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구타당했다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상처를 많이 그 보여줬던. 그러니까 전혀 그 군 해군 참모총장까지 했던 거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는 그런 인간 이하의 그 처우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가 싫어서 중국에서 그 꽤 오래 머무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 인터뷰를 그 당시에 봤는데 본인을 잡범들하고 같이 넣어놓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구타를 당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인데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동국 검찰총장이랑 비슷하게 그냥 바지 벗겨 버린 거예요. 없는 비리 만들어 가지고 끌어내린 건데 전 이분이 진짜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여론조사가 거의 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황기철 후보님 꼭 당선돼서 돌아오시기 바라겠고 첨언하자면 지금 부울경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좀 이 미공개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부울경이 이 영남의 의석 중에 3분의 2예요. 부산, 울산, 경남이. 예,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황기철 후보님은 꼭 당선돼서 돌아오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내리실 역은 서울 광진을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고민정과 오세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위기는 한 번도 최근 나온 여론조사 중에 거의 10연승했을 거예요. 고민정 후보가. 근데 이게 붙어 있단 말이야. 붙어 있어서 어떤 거는 뭐 몇 포인트 차이 안 나고 어떤 경우는 막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에서도 격차가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수진과 나경원, 고민정과 오세훈 하면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면서 당선 가능성도 나경원과 오세훈이 더 높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당선 가능성도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분위기를 보니까 고민정 후보 진짜 당차더만요. 훌륭하더라고. 저는 그 정치적 품위를 비교해 보자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야당의 잡룡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잡. 죄송합니다. 잡. 스티브 잡룡.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막판에 몰려서 고민정의 그 사소한 그 시비거리도 되지 않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랑 정말 대비되냐면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서 하는 선거운동과 비교됩니다. 이낙연 그 전 총리는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꼬투리 잡지 않아요. 토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말자고 서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에게 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괜찮은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고 우리 쪽 진영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런 차에서 오세훈은 이미 그 막판에 몰린 겁니다. 막판 몰렸을 때 인간이 가장 그 이 정도 되면 비열하게 선거운동이 아니고 좀 품위 있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상품에 대해서 투자입시오 해야 되는데 고민정이라는 정치 신인의 그 사소한 문제를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몇 표 얻어내려는 그 이번 선거에서 아마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다는 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은 그때 사실은 우리가 궁지에 몰릴수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말과 행동만 한단 말이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하다못해 연예인들 MC 중에서도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진행을 하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을 올려주면서 진행하는 사람을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유재석이 윤우님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궁지에 몰려서 맞아요. 시야가 좁아졌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세훈은 정세균 후보한테 낙선했을 때 사실 정치적인 생명이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연장시켜 보려고 나이가 조금 그나마 젊은 편이니까 다시 또 나왔는데 이제는 재기 불가능하겠죠. 만약 근데 고민이 그 왔으면. 종로 출마 과정에서 당내 인심을 또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사람이 그 당내에서 그 인심을 잃은 크게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 무상급식 관련된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그 선거에 붙였잖아요. 표결에 그때 당내에서는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서울시의회가 그 당시에 여대 야소 아니죠 반대죠. 아무튼 민주당이 그 서울시의회를 그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시장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팽개친 거거든요. 근데 그 서울시장 자리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겁니까? 자기들 한나라당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종로는 그 당시에 박진 의원이 이미 3선을 했었고 한 번 불출마한 후에 다시 나오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호용호재하면서 그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그 전에 박진 의원이 양보를 했었고.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박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터잡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래 태어난 것도 거기고 박진 의원은. 근데 그 당시에 와서 소위 그 형에게 아무런 양이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좌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어린애가 싸가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어려? 4년 전이 어려? 오세훈이가? 5세 아닙니까 계속? 아 그렇구나. 아 나이- 빙고. 어린애예요 얘는. 몰랐네. 오세훈이 5살은 출마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어쨌건 지금 앞에 100살이 추가돼 있긴 하지만 지금 JTBC와 한국갤럽이 4월 8일 날 한 여론조사는요. 고민정 49.6, 오세훈 39.4, 응답률 13.7. 그러고요. 지금 이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한 이 여론조사인데 이 JTBC하고 한국갤럽이 한 여론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오세훈은 진짜 답답하겠어요. MBC가 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고민정 50.9, 오세훈 40.1.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좁혀지질 않아.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진리고 과학이더구만.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후보는 나중에 결국은 네거티브를 해요. 뭐 허위 학력이다. 이게 고민정 후보의 학력 논란이 허위 학력이 말이 됩니까? 얘네들 그 강용석이 얼마 전에 그런 짓거리 있었어. 고민정이 서울 캠퍼스 출신이네 아니네.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허위 학력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 서울 캠퍼스가 아니고가. 대학교 이름은 같은 거잖아요. 아유, 정말. 그런 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뭐 허위학력 허위 경력 기재했다고 이런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지고 있다는 게 나 같으면 오세훈이 만약에 내가 오세훈이라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 선거에 각 당내에서도 경선에 떨어지고 나면 씁쓸하지만 예를 들어 민병두 후보가 장경태 후보의 손잡고 또 당선되게 도와줄게랑 하는 거와 똑같이 아무리 정치판이 달라도 한참 자기보다 후배잖아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싸웁시다라는 태도만 잘 보여줘도 난 표 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됐고 그 당선되더라도 아마 그 당선 취소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거기서 같이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헛물 켜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그 걱정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나중에 이제 선관위 고발됐고 검찰이 기소를 할 텐데 그 기소 과정에서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플리 바게닝 거 해서 오세훈이 검찰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검찰의 끈앞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을 저는 제공합니다. 어째 세상이 이렇게 됐냐?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 먼저 감탄부터 하세요. 이렇게 의정 아나운서님은 감탄하잖아요. 예. 저의 분석에 공감 못 하거든. 삐지 나 나갈게. 달래가면서 같이 가야 돼요. 왜 달래야 그래요? 돼? 지금 알겠습니다. 봄에는 역시 달래 진달래. 편집할까요? 오, 훌륭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세훈은 답답할 것 같고요.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이러는 게 나경원도 진리야. 나경원도 이수진 후보를 고발했잖아요. 당신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었어. 허위사실이라고. 지고인 자들의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근데 문제는요. 오세훈 차량 유세 시칼든 괴한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 주광덕 벽돌 사건도 주광덕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벽돌을 던졌어야 되는데 11살짜리 게임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벽돌 던진 게 지금 뭐 사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오세훈 차량 유세 중에 시칼든 괴한이 공격하려다가 제압되는 근데 그 신기하게도요 그 장면이 그대로 잡혔어 또 그거 그래서 지금 기사에 그 동영상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지금 이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대전은요 하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칼 맞으시고 그러니까 자칫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하나의 전력으로 사용된다거나 또는 이게 무슨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준다처럼 정설이 돼버리면 이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지금 극우 대통령도 유세 과정 중에서 사실 이분 되게 존재감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유세 과정 중에 이 사람도 칼을 맞아요. 근데 그걸 계기로 갑자기 이 사람의 인지도가 확 올라가면서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보소나루 대통령을 뒤에서 마케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스티븐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펼쳐지는 게 썩 유쾌하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럽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거란 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링컨 말처럼 총알보다 강한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 응징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여축 후보든 야축 후보든 우리는 그 후보자를 보호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태우 김영삼이 광주에 오면 동원된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 돌멩이 던졌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직접 들어 잘 알지. 네. 어렸을 때인데. 네. 그때 3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진짜 진지해봐 좀. 그러니까 그때 전남대 등에 그 지역 학생들은요 김영삼이나 노태우가 오면 전혀 반응하지 말자. 그렇죠. 왜 그 지역 감정 자극하니까 약속을 했었다고 해요. 수가 뻔히 보이는 건데. 근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대중 군중 시민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되는 김영삼에 대한 분노, 그 전두환의 하수인격인 노태우에 대한 분노들이 그렇게 표출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동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되게 미우니까 그때는 막 즉각 반응하는데 그게 TV에 어마어마하게 나가면 저쪽 표가 결집하는 효과를 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세훈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문재인 뭐 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이 오세훈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동정표를 갖고라도 오세훈 살려야 돼 하고 미래통합당 살려야 돼 하고 투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얻는 이득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민주당이 이득을 볼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 그리고 아까 모이정 아나운서 말씀처럼 이게 동영상에 그 이렇게 잘 체크됐다는 거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역효과가 날 겁니다.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이거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하게도 너무 사진이 잘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해. 큐를 준 것처럼 예, 촬영을 정확하게 이상해. 하셨더라고요. 자 스탠바이 큐. 네. 이상해.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